네,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담당 교원 4차 대입 역량 강화 연수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부 진행을 맡은 대입지원관 박견우입니다. 이번 연수를 위해 참가해 주신 우리 국민대, 광운대 대학 측에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오늘 참가해 주신 입학사정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 안상우 입학사정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광운대 황수찬 입학사정관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대학 모두 도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선생님들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각 대학의 입학 사항에 대한 많은 정보 우리 그 두 분께서 안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국민대 입시 결과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국민대 안상우 입학사정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 종합 순서로 전형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먼저 항목을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에서 미달자를 제외했을 경우에 실질 경쟁률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 미달자는 수능을 응시하지 않거나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는 이 경쟁률이 한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두 자릿수인데 실질 경쟁률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한 자릿수대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교과 최저 기준은 오른쪽 맨 끝과 같이 대부분 2등급 초에서 중반 정도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은 인문 계열을 보셨고요. 이번에 이제 2.5등급 아래로 조금 성적대가 낮게 형성된 학과가 전체 22개, 인문 계열 22개 학과 중 10개 학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 재무, 국제통상 쪽에서 좀 이런 학과들이 나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실 때 이런 학과를 위주로 보시되 최소한 3개년 정도는 이들 학과의 그 교과 최저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미달자 비율이 인문계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응용화학부 같은 경우에는 미달자 비율이 한 15% 정도로 낮게 나왔고, 미래 모빌리티 학과는 작년에 이제 신설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충족하지 못한 그런 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교과 최저로 보시면은 바이오 의학 전공이 1.92등급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인문 계열과 마찬가지로 2등급 중반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률은 인문 계열은 17대 1, 자연 계열은 10대 1 정도가 나왔고요. 최종 등록자 성적은 대부분 한 2.2등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인문 계열은 10대 1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연 계열은 한 7.6대 1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달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20명 정도로 적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1,700여 명 정도. 그리고 국민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13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자 비율은 인문 계열이 45%, 자연 계열이 25%로 인문 계열이 좀 월등히 높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자연 계열도 역시 전체 22개 학과 중에 2.5등급 이상인 학과가 10개 학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도 앞서 말씀드린 인문 계열처럼 같이 최근 3개년 정도의 교과 최저를 확인하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국민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면접이 있는 전형인 국민 프런티어 전형인데요.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2등급부터 4등급 이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등급대는 2.5등급에서 3등급대
그리고 3.01 등급에서 3.5등급대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가장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5등급 이상인 지원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 전형 결과를 보시면 인문 계열은 10대 1, 자연 계열은 7대 1,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은 23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등록자 성적은 뭐 인문은 3등급, 그리고 자연이 2.9등급, 예체능 역시 3등급이어서 대부분 비슷한 수치로 나왔고, 국민대는 이제 면접의 실질 반영력이 크기 때문에 면접 역점률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문, 자연, 예체능 거의 다 비슷하게 5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인문 계열 국민 프론티어 전형 결과를 보시면 충원율은 이제 대부분 한 바퀴를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평균은 2등급에서 3등급, 그리고 이제 일부 학과에는 이제 뭐 6등급이랑 7등급까지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문 계열입니다. 외국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은 인문 계열보다는 성적대가 3등급 때도 조금 많이 있고요. 최저 등급 때도 이제 5등급 그까지 내려간 학과들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최근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바이오가 붙은 학과를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바이오 발효융합과도 뭐 7등급까지 내려가기는 했으나 이제 일부 이제 고교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학과, AI 디자인학과, 스포츠 산업레저학과, 스포츠 건강재활학과는 예체능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고른기의 원 전형인데요. 고른기의 원 전형 역시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도 면접이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보다는 낮고, 그다음에 또 그 최종 등록자 성적도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없는 전형, 비면접 전형인데요. 이거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2등급에서 3.5등급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거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는 조금 다르게 2.5등급에서 3등급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지만, 최초 합격자는 2.01등급에서 2.5등급인 학생이 가장 많이 합격자가 나온 전형입니다. 그리고 5등급 이상인 학생의 지원율도 월등히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한 반절 정도인 인문 계열은 5대1, 자연 계열은 4대1이었고요. 최종 등록자 성적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민대학교 전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징적으로 보니까 그 인문 계열 그 교과 전형에서 인문 쪽에 대한 그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 그 면접 역전율이라고 했나요? 네. 그게 한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아마 이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는데, 네. 특히나 이제 비면접 전형에서 보면은 그 입시 결과도 네. 보니까 그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올해 그 작년 국민대학교 입시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우리 광운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황수찬 입학사정관님께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광운대학교 입시 결과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 논술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학교는 수시 그 모든 모집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도 없고 학종도 없고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전형인 광운찬빛 인재 전형, 그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다단계 면접으로 1단계 서류 종합 평가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는 이제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균적으로 7대1 정도의 경쟁률, 그리고 인문계는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이제 공대 쪽, 자연계 쪽으로 조금 많이 알려진 학교여서 그런지 저희 학교는 자연계 쪽 성적이 조금 소폭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자연계는 3등급 초반대의 평균 내신을 가지고 있었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3등급 중반대의 평균 내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 관련해서 뽑는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률은 11대1 정도를 나타냈었고, 학생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보다는 활동 위주로 많이 이제 채워진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아무래도 3등급 중후반대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이었고요. 저희가 일괄합산 전형으로 뽑는 거는 농어촌 특성하고 재직자 그리고 서예어도 전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6대1 정도 자연계 인문계 보통 경쟁률을 보였고,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전형, 광천비전인재 전형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종합전형만 이제 특정해서 학생들의 고교 유형을 살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고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86.9%를 지원해서 지원보다 조금 소폭 높은 88.1%가 저희 학교에 최종적으로 오고 있고,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합쳐서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원 대비 합격률이 그다지 이렇게 유의미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사고의 경우 6.2% 지원해서 6.1% 합격하고, 특목고의 경우는 2.7% 지원해 3.4%로 소폭 지원 대비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일반고가 대다수를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3개년치 경쟁률인데요. 저희가 전자 쪽으로 이제 많이 유명한 학교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만큼 저희가 전자 쪽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앞에 한 6개 학과가 좀 키가 전반적으로 낮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저희 경쟁률인데, 전자 관련된 학과가 워낙 저희 학교가 거의 서울에서 거의 가장 많이 뽑는다고 할 정도로 많이 뽑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크게 높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저희 광우찬 및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3배수 서류 평가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그 전자 계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 중에 어느 학과를 써도 사실상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학과가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중에 경쟁률 같은 거 보시고 지원할 때는 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축이라든지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저희가 모집 인원이 저쪽이 상당히 적어서 이제 그런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다들 한 10대1 정도에서 수렴하고 있지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유난히 조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의 최근 1인 미디어라든지 유튜브 관련해서 그런 학생들의 조금 관심이 많이 두드러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분포를 학과별로 조금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3등급 대 중반, 그리고 초반으로 많이 이제 그 두꺼운 선이 나타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늘어진 하나는 이제 수능 최저가 아니라 학생부 등급의 최저를 나타낸 건데, 아무래도 저기 인문 쪽에서 어학 쪽, 그러니까 영어산업학과라든지 동북아, 국제통상 이런 데는 사실 저렇게 좀 꼬리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그 특목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외에 대부분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일반고 학생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3등급 초중반대로 이제 내신이 형성이 되시면은 그리고 이제 또 점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학과를 지원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균형 전형, 이제 교과 전형이 이제 이름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바뀌어서 작년에 처음 뽑았었는데요. 이거는 학생부 100%로 이제 그 정량 평가로 저희가 진행을 되고 있고, 학교장 추천서가 필수긴 하지만 저희가 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 작년에 7대1, 그리고 인문계는 12, 거의 12대1에 가까운 내신의 성적을 보였고,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2등급 초반대, 그리고 인문계는 2등급 중반대 정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율은 사실 교과 지원율은 뭐 매해 이렇게 두드러진 거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3개년치 저희가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평균 등급인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대로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2등급 이제 초반대 2.3 그리고 작년에 2.1 그리고 올해도 2.1 정도로 생각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은 조금 이제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재작년에는 2등급 초반대였고 작년에는 3등급 때까지 이제 넘어갔었고 올해는 다시 2등급 중반 정도로 해서 평균 수준을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논술인데요. 논술은 저희가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생부가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고 논술 70%가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자연계는 20대 1 정도의 경쟁률 그리고 인문계는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실질리 경쟁률이라 하면은 저기서 한 15% 정도 빠진 한 85% 정도가 실질리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내신은 4등급 중반대였는데 이 학생부 30%가 생각보다 조금 영향력이 크다고 저희는 느껴지는 게 보시면은 3등급 때 지원은 13% 정도밖에 안 하지만 합격률은 거의 두 배 정도보다 더 높은 28.1%가 최종 등록 인원 중에 3등급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등급 때 학생들이 가장 이제 많이 지원하는 35.5%가 지원을 하고 있고 합격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4%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 때 같은 경우는 32%나 지원을 하지만 실제 합격은 21.1%로 거의 지원 대비 3분의 2 토막 정도 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등급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상 저희 논술로 붙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등급 중반대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논술을 지원할 때 뭐 불이익 같은 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학과별 논술 그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시간대가 또 다르고 해서 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각각 이제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저희 전년도에 이게 같은 시간대에 묶인 학과들끼리 좀 같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시 같은 경우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통합수학으로 바뀌면서 수학 백분위 쪽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올해 입시 데이터고 파란색이 전년도 건데 파란색이랑 빨간색만 이제 놓고 본다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라든지 탐구 성적이 소폭 내려가는 반면 수학 성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수학 가형으로 한 3, 4등급 받을 친구들이 통합수학에서는 뭐 2등급, 1등급을 이렇게 받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적대가 백분위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70% 후반대 정도 백분위를 가지고 있었고 인문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수학이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형 수학으로 2, 3등급 받던 친구들이 이제 통합수학에서는 4등급 정도 때를 받게 되니까 저렇게 백분위의 차이가 조금 많이 심하게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도 교차 지원,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한 학생들 비율이 한 20% 중반대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학과별 경쟁률인데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백분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70% 후반대 그리고 인문계도 마찬가지로 70% 후반대 그 백분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입시 결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입시 결과 통해서 좀 두드러진 사항과 궁금점이 좀 있는데요. 보니까 그 인문사회계열 쪽에서 특목고의 지원율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전형만 따지고 봤을 때는 네. 특목고는 3% 정도. 3% 정도. 근데 이제 워낙 학생들이 이제 밑꼬리가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는 되게 좀 크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그 학생부 등급에 대한 영향이 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달리 얘기한다면 논술에 있어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논술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교과 과정을 외에서 내지 않도록 저희가 뭐 그런 연구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조금 한 70점대, 80점대 정도로 이제 합격서 평균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너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작년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있어서 그 관련한 부분인데요.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었고 그리고 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또 미반영 영역들에 대한 평가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운영 끝나시고 영향들이 어땠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릴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민대 안상우 입학사정관님부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입시를 시작하기 전서부터 설명회를 가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반영하실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평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뭐 하지 못했던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어차피 학생 개개인이 혼자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들과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뭐 봉사활동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글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재 그 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읽는 사람 입장으로 좀 많이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핵심적인 언어 단어들을 많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이제 뭐 A 교과목에서 써줬던 그러한 내용들이 과목에 대한 행동의 내용들이 뭐 B 과목에서도 같이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들 연관성 찾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부분 위주로 조금 많이 평가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운대는 어떻었는지 그 전형 이후에 그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혹시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뭐 일단은 저희도 국민대에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사실 개정교육과정 따라서 저희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제가 그러니까 작년 거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교과과정 편성표가 제공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돼 있었고 학생들이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뭐 고교학점제로도 바뀌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학생들의 선택이 조금 두드러지게 저희 입장에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서 그게 아무래도 저희 뭐 학생들의 진로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더 용이하게 좀 작용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제 코로나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게 아까 안상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재수생이라든지 삼수생들은 뭐 봉사나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무리 블라인드 평가로 가더라도 재수생인지 아닌지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정성평가인 점이 아무래도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축소대학생부 관련해서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수가 감소해서 더 잘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자기소개서가 본격적으로 폐지가 되고 올해까지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떤 이제 교육 선택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전공이나 이런 걸 희망하게 됐는지를 사실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학생부 자체만 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자기소개서가 그걸 보완하는 측면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이제 학생부라든지 그런 데 잘 녹여주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학생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학기당 하나씩밖에 이제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매 학기에 그 수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크게 이제 학기당 하나씩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크게 염려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대학에 공통적으로 좀 두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진로 선택 과목 관련해서 세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합전형에서는 뭐 교과 같은 경우에는 뭐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종합전형에서 그 어떤 비율들이나 그 이제 성취도에 대한 비율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세부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도대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자기소개서에 쓰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드러냈으면 좋을지 그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에 광운대학교 사정관님께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자 저희가 사실 올해의 그 전형 요소를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까지는 이제 발전 가능성이 20%, 뭐 전공 적합성이 30% 해가지고 이제 돼 있던 거를 저희가 올해 진로 역량으로 하나를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50%를 차지하는 역량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의 그런 자기 선택권,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고 그걸 해나가는지를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제가 만든 거고, 그래서 심지어 뭐 성취도가 이제 A가 아니라 B나 C가 나오더라도 해당 과목들을 얼마나 이제 그 주도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 과목 안에서 어떤 뭐 활동들을 했는지를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과목이 개설이 돼 있고 해당 전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듣는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대 네. 지금 어떻게 평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 세부 사항하고 네. 자기소개서 폐지에 따라서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될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저희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운대랑 좀 비슷한 성격의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전공 심화 과목을 반영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합 전형에서는 이 ABC 등급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과별로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기초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강을 했는지를 이제 먼저 보고 심화 과정을 수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 그 이제 같은 계열에 있는 그 과목을 수강을 했는지를 보고, 만약에 이제 학생이 계속 앞에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그러한 과목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전공 선택 과목 심화 과목에서 A를 받았다든지 비교해서 너무나 이제 높은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ABC 등급의 비율도 함께 보고 세특도 보고 이제 그 학생이 과거에 어떤 수학 내용을 이제 수학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파고 들어가서 좀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은 자기소개서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그 학업 역량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면접에 가게 되면은 조금 많이 갈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무리하게 뭐 그래도 A 등급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으셔도 이제 결국에는 다 그 평가 결과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제 갈수록 학생부의 그 자기소개서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이제 조금 많이 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기재금지 사항을 이제 제외하고 나서는 그 학생이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그 내용을 이 학생이 얼마만큼 잘 소화해냈는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진로 희망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항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학생의 행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진로를 꿈꿔왔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는 평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런 꿈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학생부를 준비를 해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함축해서 학생부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입시 결과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전형 운영 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22학년도 대비해서 2023학년도의 전형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국민대 안상우 사정관님께서 먼저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 2023학년도 그 입학 전형은요. 작년하고 크게 이제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대는 학생부 교과, 종합, 그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는 이제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면접 전형과 비면접 전형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 지역에서도 뭐 영화라든지 음악 쪽 지원하는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런 친구들은 실기 실적 위주의 특기자 전형과 실기 우수자 전형을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교과 100%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인문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은 국수 0, 사과탐 그 영역 중 2개 합 5 이내, 그리고 자연 계열은 국수 0, 과탐 중 2개 합 6 이내를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를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이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본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국민대학교 그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그 명단이 쫙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보셨던 추천 명단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추천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수생들이 이제 그 학교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지원한 경우가 조금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도 한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지원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추천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추천을 이제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는 올해부터는 추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추천해준 학생들의 그 결과를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프린트를 하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고른기의 원 전형,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인데요. 고른기의 원 전형에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고등학교 그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가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고른기의 원 전형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의 기준이 있고, 국민대 농어촌 전형은 초, 중, 고등학교 12년 거주자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년 자격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는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평가 30%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접이 국민대는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조금 많이 상기를 시켜주시고, 이 프론티어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면접 준비가 조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면접 준비를 좀 열심히 할 학생들을 위주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대는 큰 카테고리로는 3가지인데 세부 항목으로는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기주도성과 전공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 3개 항목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이 커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들의 학생부에서 꼭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절차는 일단 면접실에 오게 되면은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국민대는 일단 휴대폰을 수거를 합니다. 휴대폰도 수거를 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까지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대기실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 자료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면접장 입정하고 난 다음에 가번호를 부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관리위원이 가번호를 호명을 하면은 이제 면접 고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면접 시간은 8분에서 10분 정도로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관은 3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이 없는 전형이고요. 이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에서 5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학기 이하로 국내에서 이수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음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고른기회 2 전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그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예전에 그
학교 추천 전형이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알기로 30%그 교과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100% 서류로 바뀌면서 네. 혹시 그 입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상위점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이제 이게 저희가 과거에는 교과 30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서류 평가 70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서류 평가 101과 합산 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전형이 변경되고 나니까 이제 내신 등급이 기존보다는 조금 낮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결과도 작년보다는 한 0.5등급 정도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더 이렇게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뭐 이제 5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광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운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요 변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원래 기존까지는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고른기회 전형을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른기회 전형을 수시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능 이제 보는 고른기회 이제 친구들도 수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지표 서류종합평가 평가지표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소폭 늘고 인성이 소폭 줄었고 전광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합쳐서 5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처럼 그 정량 평가로 진행되는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을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일반 전형도 저희가 수능에서 그 스포츠융합과학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일괄합산일 전형으로 평가를 해서 수능과 학생부 실기를 한 번에 전부 봤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어서 10배수로 수능과 학생부를 뽑은 다음에 실기가 이제 30% 들어가서 최종 선발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이제 그 수시가 많은 학교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로 60%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찬빈제 전형이 아까 저희 학교 메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수인제 전형은 컴퓨터 관련된 학과가 3학과가 있는데 10명씩 해가지고 30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라 3배수 서류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평가가 30% 들어가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농어촌이라든지 특성화고 재직자,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이란 그 세 학과에서 10명씩이라는 게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안에 있는 컴퓨터 전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정보융합학부에서 10명씩을 선발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특기자 전형이 아닙니다. 아까 국민대에는 특기자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쪽이 분류가 됐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회 수상이라든지 이런 건 쓸 수 없고요. 학교 안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학생들이 조금 많이 걱정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면접 보는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을 봐서 결과도 이제 수능 전에 나오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항상 수능 이후에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슬라이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서류 평가에서 보는 저 3가지 요소가 각각 세부 요소가 각각 그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학업 역량 30%라고 하면은 학업 성취도, 학업 발전성 그리고 학업 성실성을 통으로 이제 봐서 그 중에 이제 30%가 매겨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업 역량으로 하면은 보통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 그러니까 성적대가 뭐 올라가고 있는지, 뭐 유지하는지, 떨어지는지, 아니면 학업 성실성이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학생이 뭐 버리는 과목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는 이제 그런 게 학업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주도성,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이 자기가 이 학과를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이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진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실 뭐 단순히 학생이 착하냐, 뭐 봉사를 얼마나 했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얼마나 이제 팀으로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이제 반에서 어떤 활동을 맡아서 하거나 뭐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맡아서 하는 등 이제 학교 생활에 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심지어 3번 문항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이제 항목이 어떤 요소랑 연결되는지를 나타낸 건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요소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뭐 사실 여기 진로 역량도 선택하긴 했지만 대부분 인성을 보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시너지를 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3번이 저희 자율문항인데, 그래서 왜 이 학과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뭐 1학년 때 목표이 뭐였는지 2학년 때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술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또 어떤 걸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도 잘 기술해 주시면 저희가 좀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평가인데요. 저희 학교 면접평가는 사실 뭐 재신문 면접이나 이런 건 아니고 서류 기반 확인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저희가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저희가 면접이 끝나고 수만이 같은 사이트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광운대학교가 전공 면접을 하는 것 같은데라는 의견들을 제가 상당수 봤었는데, 사실 그게 조금 이게 교수님들이 서류 기반에서 면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공 관련된 내용을 학생이 이제 기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시간에 반도체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만약에 학생이 기술을 했으면 이제 교수님들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물리투 세특을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종류와 뭐 그 원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교수님들은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제 학생이 당연히 했다고 하니까 교수님들 얼마나 깊게 알고 있나 한번 물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제 막연한 맥락에서 이제 그런 전공 관련된 것들을 던지는 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꼭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본인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 1학년 때 했든 2학년 때 했든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면접 전에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하고 가셔야지 면접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는 2대1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위원이 2분이 계시고요. 학생 혼자 이제 들어가서 10분간 면접을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큰 질문 3-4개 정도의 꼬리 질문이 한 3-4개씩 이제 붙어가지고 그 정도 면접을 하면은 이제 면접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면접평가 요소인데요.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보고 있는데, 발전 가능성은 아까 이제 저기 서류평가에서 봤던 진로 역량이랑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평가를 보게 되면 교수님들께 사전에 이제 서류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한 3-4일 정도 이제 시간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교수님들이 학생부를 살펴보면서 어떤 걸 질문할지 내용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공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학생의 진로에 관한 질문했을 때 학생이 얼마나 그 해당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떤 진로 계획 같은 게 잘 잡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발전 가능성이고요. 그래서 그 1년의 면접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조금 사고적,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는지, 그러니까 A라는 거 우리가 물어보는데 뭐 A라는 걸 잘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은 뭐 면접 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면접 태도로 감점당한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다만 이 평가 서류 내용의 진실성에서 많이 깎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서 교수님이 물어봤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뭔데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 교수님들은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신뢰성을 많이 이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20%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에서 변별을 사실 크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꼭 본인의 이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평가에서 딱 하나가 다른데, 아까 이제 논리적 사고력에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기자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안에서 했던 활동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뭐 교과 과정, 뭐 정보 시간이 됐건 동아리 시간이 됐건 그 안에서 뭔가 앱을 만들어 보든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든지 이런 활동들을 했을 텐데, 그 과거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과거 경험을
저희가 물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게 심도 있게 물어보신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 홍보 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모의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고 모의 논술을 진행을 하게 돼서 6월 10일부터 저희가 실제 논술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논술이 진행되고 올해부터는 사실 저희가 4연계 논술에서 기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첨삭도 제공되기 때문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 바뀌는 점들 살짝 말씀드리면 정시는 크게 바뀌는 점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서 하나 바뀌는 점이라면 영어 저희가 변별력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등급 받을 때는 184점으로 점수가 확 떨어졌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등급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험 난이도의 영향력을 좀 최소화하고자 사실 한 4등급 정도까지도 강원대 지원했을 때 별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올해 좀 등급별 변환 점수를 조금 더 상향해서 세팅을 해놨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시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점수 같은 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격인지 불가능권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특징은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에 대한 그 축소하고 비율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 설명 중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면접 같은 게 이제 전공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때 세특이나 아니면은 자기소개서 3번 관련한 문항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중심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입주임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준비를 할 때도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랑 서로 같이 그런 특히 전공 관련된 내용이 써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왜 그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걸 몇 명이서 했고 본인 역할은 뭐였고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떻게 또 확장될 수 있는지까지도 만약에 준비를 해주시면 면접에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원 지역 입시 결과를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아까 연이어서 이번에 강원대학교 황수찬 입학사정부터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데이터를 뽑아왔는데요. 일단은 학종 이제 광산빈 인재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71명이 지원을 해서 32명 정도, 45% 정도가 1단계 합격, 그러니까 3배수 안에 들었었고 또 이제 27명이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단계에 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최종 합격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전국 평균이 30.1%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 재학년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38% 정도의 합격률을 나타내셨고요. 지원 학생 등급은 3등급 초반대 정도로 맞게 보내주셨고 합격 학생들도 보통 3등급 초반대가 조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 대비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문계가 워낙 또 원래 경쟁률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자연계 쪽으로 많이 유명한 대학으로 선생님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인문계를 보내주실 때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낮게 보내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4명이 지원해서 2명이 이제 면접까지 갔지만 최종 합격은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등급대는 사실 저희 합격 평균 등급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견은 거의 절반 정도 붙었고 농어촌 같은 경우도 지원 대비 한 36% 정도 경쟁률이 한 7, 8대1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지원 대비 꽤 많이 붙으시는 걸로 보십니다. 다만 조금 최종 합격자 등급이 조금 높게 나온 점은 조금 참고할 부분이기는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교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는 상당히 높죠. 41명 중에 18명이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전체 합격률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40%나 지원 대비 합격을 했고요. 인문계는 소폭 낮습니다. 26% 정도가 합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도 사실 이게 등급대가 저희가 보통 한 2등급 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원자 평균이 조금 더 그것보다는 낮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2등급 초중반 정도는 돼야지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논술도 이제 사실 논술이 붙은 학생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 4점 중반대 정도면은 저희 학교 이제 최종 등록자 평균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여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서 논술을 얼마나 이제 잘 보냐에 따라서 당락이 조금 많이 갈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정도로 강원 지역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보니까 제가 뭐 정확히 파악을 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사정관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던 부분인데 우리 도내 학생들의 그 지원 그 평균 등급대는 여타 지역과 거의 비슷하게 잘 지원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합격자들의 그 입시 결과는 전체 평균보다는 좀 높게, 그러니까 더 좋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한 걸로 보여져요. 네. 특히 이제 종합전형에서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을지.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강원 지역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하고 이게 전체 평균이라서 사실 전체 일반고 학생들로만 비율을 냈을 때는 사실 이 정도가 나온다고 네. 보실 수도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게 강원도가 이제 높은 학생들만 이제 붙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대학교 입시 그 강원 지역 입시 결과는요. 우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가장 많이 합격을 하는 이제 대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난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강원도는 한 중간 정도의 학생들을 이제 보내주셨고요. 보시면은 최초 합격자 수는 85명, 그다음에 합격자 수는 169명, 그다음에 최종 등록자 수는 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수시, 정시, 그다음에 추가 모집까지 모두 다 합한 그런 입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대비 합격 및 등록 비율을 보시면은 강원 지역이 이제 세 번째로 그 최초 합격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 합격 평균 비율이 10.98%인데 강원은 이제 13.43%가 나왔고요. 전국 합격 평균 비율, 그러니까 마지막 추가 합격까지 다 합친 그 평균 비율이 21.71%인데 강원 지역은 26.70%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이제 최종 등록 비율이 이제 학생들이 선택하는 몫인데 전국 그 최종 등록 평균 비율보다 이제 강원 지역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대를 합격을 하고도 이제 오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강원 지역에서 이제 시군별로 어느 지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는지 보니까 이제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순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이제 지원자 수에 따라서 이제 합격자 수도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강릉, 춘천, 속초 순으로 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형별로 보시면은 교과 성적 우수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총 194명인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61명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33명 중 60명이 합격을 했고 최종 등록은 17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는 특기자랑 실기 우수자 전형이 많은데 이러한 전형에서도 빠짐없이 다 모두 지원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메인 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 총 135명이 지원을 했고요. 1단계에서 5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합격자가 28명이 나왔는데 반 이상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상당히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내렸고요. 그래서 총 28명의 합격자 중 18명이 최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국민대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에 있는 지역 그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총 37명이 지원을 해서 1단계에서 과반수 이상인 22명이 합격을 하고
여기서 6명 빼고는 모두 다 합격을 했습니다. 16명이 합격을 해서 7명이 최종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에도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 있고 면접장에 와서도 이제 교수님들의 응답에 또 입학사정관의 질문에 이제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이제 서류 100%로 뽑는 이 전형은 총 48명이 지원을 해서 여기도 20명이 합격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8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45%, 그다음에 국민 프론티어 전형 1단계 합격률은 39%, 농어촌 전형 1단계 합격률은 59%,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합격률은 41%로 상당히 그래도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 자료를 보니까 네. 그 우리 학생들이 도대 학생들이 면접에 대해서 잘 준비했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네. 1차에서 최종 합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학교 생활 우수자 면접이 없는 전형에서 합격률이 되게 네. 높아요. 네. 그렇다면은 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면접이 없는 전형에서도 상당히 네. 좋은 입시 결과를 갖고 왔는데 네. 그간 뭐 블라인드 평가했기 때문에 도내 학생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런 어떤 면접이나 아니면은 비면접에 있어서 어떤 강점을 갖는 그 전형별로 강점을 갖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대학마다 이렇게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성적 30%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 탐구를 하는지, 그다음에 연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역량들을 조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 같은 것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이 학생이 이 과목에서 이러한 책들을 읽었는데 이제 이게 그 선생님들이 써주신 교과 세특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소개서에서 검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파고 들어가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학생들도 열심히 활동을 했겠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그 학생이 가진 강점들을 학생부 이제 잘 녹여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에 맞춰서 잘 녹여서 써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각 대학별로 좀 주목할 만한 학과가 있다면 또는 뭐 대학에서 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학과들이 있다면 그 학과 안내를 좀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국민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4개의 학과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과에 대해서 이제 장학금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전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과이고 기존에는 이제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로 운영됐던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빅데이터 역량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겸비한 디지털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학부 인공지능 전공은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응용 인공지능을 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이제 그 AI 핵심 기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디자인학과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학과가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대에서 강점이 있었던 학과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산업 수요에 맞춰서 변형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학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 학과는 이제 입학하게 되면은 이 혜택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긴 한데요. 미래 모빌리티 학과와 AI 디자인 학과는 이제 각 전형별로 모집 인원 상위 50% 이내인 학생에게 지금 현재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런 과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원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국민대 같은 경우 디자인 계열도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전형 변경 사항들도 디자인학과 계열에서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외에 또 그 여러 학과들이 지금 소개해 주신 그런 학과들도 좀 주목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들었고 다음은 광운대학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학교에서 올해 신설된 학과는 없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그렇게 큰 모집 단위를 가진 학과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쪽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공과대학 안에 6개 학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인문 쪽에서는 조금 특이한 이름이 좀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산업심리학과 아마일 텐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과에서 산업심리학과라고 하면은 조직 개발에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효율적으로 이제 굴러가는지를 공부하는 이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분야에 관련된 학생들이라면 이쪽에 지원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학과도 학과지만 저희가 이제 작은 학과이니만큼 저희가 학과를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연계 전공이라는 제도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최근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경찰학 범죄학이라고 이렇게 가운데 초록색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경찰학과라든지 범죄학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 학과들 수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연계 전공을 이제 이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상단에 행정학과 수업 몇 개와 법학 수업 몇 개 그리고 대학원에서 범죄학과 수업 들으면은 나중에 이제 경찰학 연계 전공으로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최근에 TV 많이 나오시는 저희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박사님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행정학과 수업이나 법학 수업 이렇게 대학원 수업을 들어서 이제 광역범죄학 박사를 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은 내가 해당 학과의 전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회복지자 취급을 딸 수 있는 그런 주학력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최근 1인 미디어들 관심 많은 친구들은 뭐 알겠지만 내가 꼭 미디어 학과가 아니더라도 미디어 학과와 뭐 동북아 문화산업학부과를 들으면 이렇게 OTT 미디어 프로듀싱이라고 1인 미디어를 지원하는 또 연계 전공에 자기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 전공을 이수하게 되면 뭐 단순히 그냥 이수하고 끝이 아니라 졸업장에도 이런 식으로 뭐 미디어 전공, 뭐 OTT 미디어 연계 전공 이런 식으로 연계 전공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 학생은 단순히 이 학과만 졸업한 게 아니라 해당해서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운영되는 질문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블라인드 평가를 이제 몇 회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 있어서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그 평가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결과에 대한 상이점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민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사실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기 전에는 상당히 우려 사항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받았던 그런 정보들을 이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조금 두려움이 좀 큰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블라인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학생 그 본연 자체의 모습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이 학생이 어떠한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학생들을 좀 평가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이제 뭐 특정 고등학교에 이제 뭐 유리하게 나온다거나 뭐 어떤 고등학교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제공받는 정보의 양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아마 블라인드 평가가 계속 된다면 그 학생들의 그러한 그냥 학생이 보이고 있는 그런 활동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광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상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세특이라든지 학생부나 뭐 진짜로 이수자 수 뭐 몇 명이나 들었고 점수 평균이 어떻게 편집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더욱더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전가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계기 그러면서도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별히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우리 각 대학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안내에 좀 뭐 특장점이라 해야 될까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광운대부터 좀 예.
네, 사실 뭐 이제 강원도 이제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원대학교는 전자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모집 인원들이 많고 사실 이제 학생들이 조금 예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진로 역량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에 좀 매몰되는 측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전자과를 예를 들면 전자라는 과목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이제 전공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계열적으로 뭐 좀 과학 과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학생들이 폭넓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영역도 많아지고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학생들의 그런 관심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금 더 그런 좀 뭔가 학생들의 관심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전공이라는 측면에 너무 매달리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2주 전에 춘천에서 박람회 했을 때 이제 상담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홍수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전공, 진로 딱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학과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학과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융합 전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제가 이 학과를 가야 되는데 어떤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큰 틀에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성인인 저희들도 갈팡질팡 할 때가 많은데 고민에 대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진로 관련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뭐 고등학교 학생들 더더구나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결국은 너무 세부적인 전공 관련한 활동들보다는 좀 크게 계열적인 어떤 계열별 적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학생들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 준비 사항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시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 교차 지원 관련해서 정시에서요. 그래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두 대학에서 어떤 것들 결과들 또는 지원 어떤 경향들이 있었는지 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운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까 슬라이드 이제 보셨던 거에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제 네, 자연계에서 수학 백분이 높아진 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났고 그거는 이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수학이 바뀌면서 정말로 이제 저렇게 많은 백분위 변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아까 한 20% 중반대 정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다른 학교들도 물어보니까 서울 시내 대부분 학교들이 한 30%대 정도가 많이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자연계 인문계 구분이 진짜로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와 비슷하게 될 거니까 작년 이제 데이터 같은 거 실제로 입력해 볼 때도 이제 학원 사이트 같은 것도 좋지만 저희 학교에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대는 어땠었나요? 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교차 지원 비율이 한 10% 이하로 좀 낮게 나온 편이었고요. 대신 이제 올해부터는 백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 비중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이 30%로 반영 비율이 커지게 되고요.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이 30%로 커지게 돼서 이제 이런 과목별의 변동이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으면은 결국 정시에서 교차 지원에 대한 것은 좀 늘을 수 있겠다. 국민대 같은 경우도 네.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네. 많은 교차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좀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선생님들 같이 국민대하고 광운대 선생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었는데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유용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담당 교원 4차 대입 역량 강화 연수 4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국민대 안상우 입학사정관님과 광운대 황수찬 입학사정관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